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구글에 있는 캘린더 기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캘린더를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정을 보면은 여기다 왼쪽에 보시면 캘린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쓸 때 저는 숫자로 써놨어요. 앞에 0하고 아무개 1,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나는 글자 순서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제가 한 건데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제가 어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아이디를 수신 받았잖아요. 자격증 일정. 자격증을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일정 중에 개인적인 일정은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을 이제 시험 일정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수업 전에 세팅을 다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아까 세팅을 하다 보니까는 그 캘린더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상대편이.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초청장을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메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지메일로. 아무개 이정민이가 지금 캘린더를 공유 설정을 했는데 캘린더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럼 뭐 클릭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지메일에서 이제 이 캘린더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일정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거는 이렇게 뭐 일별로 볼 수도 있고요. 주별로 볼 수도 있고요. 월별로 볼 수도 있고요. 예, 보시는 게 이렇게 나름이에요. 이렇게. 일정 목록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보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는데 이제 월별로 보통 많이 보게 되죠. 다른 걸 하나 좀 보여드리면 제 홈페이지에 자격증 캘린더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정민 원장이 제공하는 자격증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거, 그 다음에 12월 거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럼 이제 12월 것도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12월 달 이제 몇 월 며칠서부터 자격증 접수가 시작됩니다. 언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이런 거 일정을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캘린더에서 요 자격증 일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실 수 있게끔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공개할 수 있는 거. 개인적인 일정은 공개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이야. 그래서 모임 카페가 있어. 그러면 회원들한테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캘린더를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1월 달인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 무슨 뭐 간담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회원들이 이제 카페에 와가지고 알 수 있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공유도 할 수가 있고 공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일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상대편 컴퓨터나 상대편 핸드폰에 있는 일정에서도 자동으로 변환되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 일정이 있어요. 여기 일정이 있는데 강의 일정도 있고 그러면 제가 몇 시서부터 어느 센터에 가서 강의를 하는지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애엄마도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럼 집사람 컴퓨터에 핸드폰에도 요게 떠요. 요거는 애엄마하고만 공유했죠. 우리 애들하고는 공유할 필요는 없고 애엄마한테만 공유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카드값 나가는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뭐 제사가 언제 있고 뭐 행사가 뭐가 있고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요거다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관리비 나가는 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출금 나가는 날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집사람하고 핸드폰에 공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 캘린더에서 일정을 조정하면 그러면 이제 애엄마한테도 그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끔. 그럼 보기가 좀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제가 어느 장소에 이렇게 기자재 전시회가 있는데 이거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애 엄마가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일정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정이 있는지. 그러면 미리 여기 떠 있으니까 아 무슨 행사가 있구나 어쩌고 저쩌고 알 수 있겠다 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수월하고 월별로 또는 주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일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일 단위로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유명하신 분들은 일 단위별로 하루하루씩 시간을 쪼개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서하고 공유하면 되죠. 비서. 그럼 비서가 일정을 매니저가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니저가 잡아준 거를 본인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간에 공유를 하면 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강의가 있구나, 무슨 행사 참여를 하는구나, 뭐 무슨 뭐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캘린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 캘린더가 있을 겁니다. 요 기본 캘린더는 건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기본 캘린더는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연습 삼아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이 캘린더를 기본 캘린더에다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불편해요. 캘린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단 말이야. 내 캘린더 옆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화살표를 눌러서 뭐 한다? 새 캘린더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새 캘린더 이름을 뭐로 만들 거냐라고 나오면은 일단은 연습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 자, 캘린더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 하나만 만들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집안일, 여러분 개인적인 거, 집안에 있는 거, 또는 대외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하나의 캘린더에 넣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만드세요. 따로따로. 나의 일정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 만들고 그게 기본 캘린더가 그게 되겠죠. 나를 위한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캘린더를 하나 만드는데 그 캘린더의 이름은 뭐라고 만들면 좋다? 그거는 이제 뭐 모임이라든지 예, 모임 같은 거. 모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이제 그 주부님들은 이제 가족 그래서 일정을 만들어서 뭐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결혼식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조사 같은 거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모임 그러면 이제 뭐 동창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캘린더를 저는 그렇게 해서 한 7, 8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큰애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얘 과목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 예, 시간표. 오늘은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이제 건축시공학을 공부하고 12시 45분에 사회봉사를 또 하나 봐요. 요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줘요. 애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만들어서 애한테 공유를 걸어요. 그거 할 줄 모르나 봐 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애엄마하고도 공유를 하면 애엄마 핸드폰에도 뜨잖아요. 몇 시서부터 무슨 공부 있고 무슨 공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만든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거 있으니까 학교 공부하는 거 있으니까는 오늘은 12주차 13주차 수업이래요. 그다음에 계절학기 이제 폐강 공고 및 정정 기간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4주차 14주차 끝나면 이제 기말 시험 봐고 기말고사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의 캘린더, 기본 캘린더에다가 다 집어넣지 마세요. 챕터별로 나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공부에 관한 거 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따로 만들고 다 따로따로 만들자 하는 거죠. 일정 캘린더를. 그렇게 놓으면은 왼쪽에 잠깐 보세요. 지금 만들고 계시겠지만 왼쪽에 색깔이 보이죠? 색깔이 이렇게. 여기 보면 제가 캘린더를 클릭할 때마다 왼쪽에 있는 색깔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래요. 강의 일정은 빨간색이고
훈장내는 녹색이고 흐린 녹색이고 이런데 클릭하면 사라지고 클릭하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 캘린더에 보인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일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메일을 하니까 구글 플러스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처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구글 플러스에 있는 이제 저희 친구들 그 사람들 생일이 다 여기 뜨더라고요. 그건 꼴보기 싫어서 빼버렸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친구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생일 알아서 몰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빼버렸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네. 이런 생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 캘린더도요. 또 다른 캘린더가 있는데 뭐 대한민국 기념일이라는 캘린더도 있고요. 뭐 날씨 캘린더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는 일단은 내 캘린더, 내 연습 캘린더를 하나 만드셔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기본 캘린더니까 그건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쓰실 캘린더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연습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습 캘린더에다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기본 캘린더를 이름을 바꾸시거나 또 다른 캘린더를 추가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습 캘린더는 또 삭제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연습 캘린더를 그냥 이름만 변경해서 쓰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일별로 볼 건지 주별로 볼 건지 월별로 볼 건지, 저는 일정이 많지 않아서 그냥 월별로 보거든요. 월별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주별로 보셔도 되고 월별로 보셔도 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여기 보면 캘린더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캘린더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국가가 어디냐, 당연히 우리 여기 대한민국으로 나오겠고, 시간대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9시간 오버되어 있는 거로 돼 있잖아요. GMT 서울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초대장을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겹치지 않는 초대를 자동으로 수락합니다. 초대장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여기 보면 또 캘린더 이렇게 아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 구글에 있는 캘린더를 잘 쓸 거냐, 네이버에 있는 캘린더를 쓸 거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본래 이 캘린더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구글이 이제 다시 시작을 했고, 네이버도 이제 후발주자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안에다가 일정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MS 프로그램 안에. 그걸 그대로 제가 구글로 가져온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일정을 구글 일정을 쓴 게 아니라 MS 일정을 썼어요.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지메일로 온 거죠. 구글로 온 거고, 이제 구글에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이버 캘린더를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네이버 캘린더를 만약에 쓰시겠다 그러면 네이버 캘린더에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입력한 거를 네이버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뭐 네이버로 가져가는 걸 떠나서 이렇게 캘린더를 한번 연습하는 걸 해볼 건데요. 자, 볼게요. 그러면 연습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까? 예. 자, 여기 보세요. 내 캘린더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예. 내 캘린더를 클릭하면 캘린더가 쑥 다 숨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면 숨은 거고,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면 뭐다? 펼쳐진 거죠. 그 다음에 캘린더 앞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거는 무슨 색깔인지 색깔은 바꿀 수는 있고요. 이제 그 캘린더 이름을, 기본 캘린더를 클릭하거나 그러면 기본 캘린더 앞에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고, 다시 클릭하면 기본 캘린더 앞에 색깔이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는 안 나오는 거고, 색깔이 나타나는 거는, 앞에 라벨 색깔이 나타나는 거는 보인다는 뜻이고. 자, 그 옆에 캘린더 옆에 보면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으로 얘를 이제 설정, 아니면 새 캘린더 만들게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캘린더를 하나 연습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여기 연습이란 캘린더인데, 그럼 연습이라는 연습이란 캘린더에 가서 색깔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나는 빨간 거로 할래. 그럼 빨갛게 나타나요? 그럼 클릭하면 아까 연습을 썼는데 어디 안 나타나네. 안 나타나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일정란에다가 오늘의 일정을 한번 입력하는 걸 해볼 텐데, 종류별로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11월 25일 날 아침 10시에, 오전 10시에 행사가 있다고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잠깐만. 네, 11월 25일 있죠? 클릭하면 캘린더는 어떤 캘린더에다 입력할 거냐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캘린더가 본인 캘린더가 하나 있고 본인 이름으로 된 캘린더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연습 만든 캘린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연습 캘린더에다 넣는 거죠? 연습이니까. 일정은 동창회 모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창회 모임이라 안 써도 되겠다. 동창회만 쓰면 되겠네. 동창회.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후 7시에 멕시코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라고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길게 쓰면 정신없더라고요. 그냥 동창회 이렇게. 동창회. 자, 동창회라는 이름을 이제 입력을 했는데 일정을 수정해 볼 겁니다. 일정 수정을 눌러보세요. 일정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일정이 나올 겁니다. 자, 11월 25일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창회를. 그러니까 종일이라는 거를 해제하시고 종일이라는 걸 해제하시고 그래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12시까지 오전에 하는 거로 했습니다. 오전에. 예, 오전 10시부터 10시를 선택하면 되겠죠? 10시.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몇 시간 할 거냐?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2시간이면 12시잖아요. 그렇죠? 12시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면 위치도 있어요. 위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보신각에서 한대요. 종로 3가에서 한대요. 아니면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한대요. 위치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강동 70-2 용강동 70-2 70-2라고 써보세요. 그럼 주소가 여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용광동 70-2라고 뜨죠? 우리 여기 중부센터 주소입니다. 예, 여기 클릭하시면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광동 70번지 2호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동창회를 한다. 이런 거겠죠? 예. 설명란에 있어요. 설명란. 설명란에는 뭐 여러분이 쓰고 싶으신 내용을 쓰시면 되죠? 3년 만에 하는 동창회다. 이번에 꼭 가야지. 뭐 이렇게 쓴다든지. 뭐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설명 길게 쓰지 마시고 썼다고 치고 저장.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예. 저장을 누르는 거는 위에도 있고요. 아래는 없네. 위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10시에 동창회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11월 25일 날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연습 색깔이 빨가니까 글씨도 빨라. 예, 맞습니다. 만약에 연습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색깔을 제가 녹색으로 누르면은요. 예, 녹색으로 변해요. 예. 근데 나는 위에가 뜨고 밑에는 안 뜨네. 25일. 자, 11월 28일은 내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캘린더는 연습 캘린더에다 만드실 겁니다. 연습 캘린더에다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정을 누르겠죠. 자, 생일은 하루 종일 하죠.
하루 종일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생일이지. 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만 생일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반복하죠, 생일은요. 반복하잖아요. 반복을 체크하세요. 예. 반복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반복을 체크하면 매주 생일이냐? 아니지. 뭐야? 매년. 매년. 언제 끝나? 언제 끝나긴 계속 반복하는 거지.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렇죠. 계속 반복이죠. 그렇죠? 예. 매년. 예, 계속 반복입니다. 설정. 그리고 뭐 위치는 필요 없겠죠. 생일이니까. 자, 저장 누르시면은 이제 11월 그런데 얘는 좀 다르네요. 색깔이. 아까 시간을 정해준 거는요. 글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일정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정. 이런 경우는 박스가 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일정에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자격증 일정 공유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시간대부터 그냥 하루 종일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날은.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그런데 내가 무슨 행사가 있어. 하루 종일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행사가. 그런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이라고 하면 돼요. 종일. 종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일은 11월 28일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도 11월 28일도 내 생일이라고 돼 있고 그렇겠죠? 예. 자, 그다음 이제 22일 오늘 날짜 한번 일정해 잡아볼 겁니다. 11월 22일 오늘 날짜는 이렇게 박스가 검게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클릭하시고 새벽 컴퓨터 교실이라고 써보세요. 새벽 컴퓨터 교실. 못하게 못 따라가는데. 컴퓨터 교실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자, 일정 수정을 눌러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 컴퓨터 교실은 아침 6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매년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반복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3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3개월 단위로. 뭐 내년에 공부 안 하실 분도 있잖아.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종일은 아니죠, 일단. 종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일은 빼야 돼. 그 몇 시서부터 할 거냐? 아침 6시 반서부터 하겠다 이거지. 6시 반서부터. 언제까지? 2시간. 그럼 시간 없으면 써야 되네. 아니요. 여기 클릭하시면 나와요. 목록이 떠요.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6시 20분 그런 건 목록이 없어. 그럼 이렇게 6시 20분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고 목록에 있는 거는 6시 30분 단위로는 목록에 있으니까 6시 30분 클릭해서 끝나는 시간은 2시간이잖아요. 2시간. 8시 30분 하고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선생님은 오전 오후가 안 나오는데 저는 왜 오전 오후 시간에 그거는 여기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거 다르니까는 상관없어요. 저는 24시각제로 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을 24시각제로 세팅을 해놔서 그렇게 뜨는 거고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구글에서는 오전, 오후로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반복 눌러요. 자, 그런데 한 번만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반복을 눌러야 되겠죠. 근데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죠. 매주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3개월은 3개월인데 3개월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평생 매주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 날짜는 언제예요? 시작 날짜 한번 보세요. 시작 날짜는 클릭해 보세요. 여기 시작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 얼러리야? 클릭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전으로 못 돌아가서 그런 건데 일단은 그럼 반복 종료일을 클릭해 보세요. 반복 종료일을 클릭해 보세요. 반복 종료를 클릭해 보면은 달력이 나오죠. 그렇죠. 그 우리는 12월 27일까지죠. 12월 27일까지 달력이 뜰 겁니다. 만약에 1월 3일 것 같으면 1월 3일이라고 찍으면 되고
12월 27일 같으면 12월 27일만 클릭하면 되죠. 만약에 얘가 뭐 1월 17일까지다 그럼 1월 17일까지만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것이 매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3개월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하러 온다 라고는 하시지만 한 주는 우리 쉬잖아. 한 주는 쉬잖아. 그러니까는 날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일은 매년 반복하는 거지만 요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근데 이전은 안 돌아가는 이유는 이전은 역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예, 그리고 또 저장을 누르시면 예, 요렇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나타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거 해볼게요. 12월 1일부터 시작할 건데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내내 공부를 하러 오시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오세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오실 거예요. 예. 시간은 뭐 2시부터 5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후. 그러면 일단은 11월 날짜에다 찍으셔도 돼요. 11월 날짜에 찍으셔도 되는데 잘 마음에 드는 게 이제 12월 1일서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클릭하셔도 돼요. 예,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부냐면은 무슨 공부를 해볼까? 폼사라는 공부를 하러 왔다 이거야. 아니 선생님 그거를 날라가면 어디다 클릭해야지? 그러니까는 아무 날짜를 클릭하셔도 돼요. 뭐 오늘 날짜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1일부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수업하는 날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12월 1일을 클릭해도 되지만 2일을 클릭해도 되겠죠. 3일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12월 1일을 한번 클릭해 볼 겁니다. 수업 이름은 폼사야. 근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해 주셔도 돼요. 과목 이름은. 자, 일정 수정해 볼게요. 종이라는 거 아니라 그랬죠? 폼사라는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폼사라는 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일정 수정을 눌렀는데 하루 종이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종이를 해제하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간 한다 그랬어요. 3시간. 오후 2시부터 여러분은 오후라고 나오면 오후 2시를 선택하고 저는 24시각제를 쓴다 그랬으니까 14시라고 나올 거고 하여튼 오후 2시부터 끝나는 시간은 어떤다? 예, 3시간 공부하는 거니까 5시가 되겠죠. 오후 5시가. 예. 그런데 반복하는 걸 볼게요. 반복. 매주도 아니죠? 월요일 합니까? 월요일 날은 아니죠. 제가 12월 1일을 월요일이라서 클릭을 했더니 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한대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료되는 날이 있다 그랬죠? 종료되는 날을 클릭해서 언제까지? 12월 30까지네.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은 사실은 언제예요? 수요일이야, 수요일.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화목이니까. 화목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목만.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화요일날, 목요일날 두 번만 2시부터 5시까지 폼사 수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설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12월 1일부터 시작은 이제 당일 하루
며칠서부터 며칠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회를 한대. 이번에 특별히 일주일 내내 한대. 아니면 이번에 뭐 행사가 매번 있대.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 8일서부터, 근데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일요일부터.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일요일부터.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이세요? 요거? 톱니바퀴? 그럼 여기 설정 가서, 예. 그러면 여기 저는 월요일부터 월이 아니고 어디였더라? 시간대하고 한 주. 여기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부터 할 거냐 월요일부터 할 거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달력은 일요일부터 왼쪽에 시작을 하죠.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예. 아까 이슬자 선생님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렸었어요. 예, 일요일부터 우리나라는 보통 달력이 들어가니까는 이걸 일요일로 시작하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고. 자, 12월 15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수련회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련회. 예, 수련회. 그러면 12월 15일에다 클릭하고, 이때 캘린더는 연습이에요. 다른 거를 선택하시면 글로 들어가 버리니까 연습이라고 하고, 내용에다는 수련회라고 쓰면 되겠죠. 수련회. 일정 수정. 수련회 종일 하는 거죠. 종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일이라고 하시면 되고, 예. 끝나는 날짜는 어떻게 돼요? 이걸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19일까지라 그랬잖아요. 19일까지. 19일까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보세요. 그럼 수련회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2일서부터 26일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봉사회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봉사회. 22일 클릭해 볼게요. 봉사회 뭐 모임 이렇게 쓰든지. 일정 수정. 그러니까 22일서부터 시작하는데 날짜, 끝날짜를 바꾸지 않고요. 끝날짜는 그대로 둘 거예요. 22일서부터 20일까지는 그대로 둘 거고, 반복에 가서 끝나는 날짜를, 반복 종료일을 고치셔도 돼요. 그럼 똑같아요. 그렇죠? 반복에 가서 지금 반복에 가면 26일까지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여기 끝나는 시간, 끝나는 날짜를 바꿨잖아요. 처음에 요거. 여기 끝나는 날짜를 26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고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는 동일하게 두는데, 반복에 가서 반복 종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조정하셔도 된다고. 반복 종료일에 가서 얘를 26일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동일해요. 잠깐만. 어디 갔어? 봉사회 모임이 어디로 도망갔다? 다시 일정 수정. 아하. 틀렸다. 월요일만 반복돼 있어요. 예, 여기 월요일만 반복되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번거롭다.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번거롭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도 이때 모든 일정을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이어지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사실은 이거를 반복을 빼버리고 끝날짜를, 이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훨씬 낫겠네. 예, 쭉 이어지는 이게 훨씬 낫겠네.
그러니까 뭐 2박 3일로 행사를 갑니다. 그럼 2박 3일 시작 날짜, 끝 날짜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편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철회 예배를 해야 되고, 주일 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불공 드리는 날짜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매주 또는 매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월 1일 날은 또 무슨 행사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매월 1일 클릭해 놓고, 뭐 봉사회. 수정에 가서 반복해 가서 자, 그렇죠. 여기 가면 반복에 가서 매월 언제까지 계속 반복한다. 매주가 아니라 매달이죠. 매월 1일은 요일이 아니라 매월 1일은 항상 봉사회를 해. 그러면 그럼 매월이라고 반복 빈도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종일은 빼고, 뭐, 아침 뭐 6시서부터 뭐 8시까지 2시간 동안 매월 1일은 2시간 새벽에 봉사활동을 한다. 그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시간이 나온 거는 그 시간대만 한다는 얘기죠. 막대로 나온 거는 하루 종일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12월 1일 날 봉사회 했으니까 다음 달 1일 날 1월 1일 날도 봉사회가 있고, 2월 1일 날도 봉사회가 있고, 3월 1일 날도 봉사회가 있고, 4월 1일 날도 봉사회가 있고, 5월 1일 날도 봉사회가 있고, 매월 1일은 그렇죠? 예. 이렇게 일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반복 종일에서 선생님 2017년도까지가 나오는데 그걸 고쳐도 계속 밑에는 고쳐지는데 위에는 안 고쳐지네요. 이거야? 아니 그 밑에 저기 뭐그 반복에 가서 이거 예, 밑에 그 반복 종료일이요? 예, 그래 나오네. 클릭하셔가지고 예. 2017년 말고 나는 예를 들어 2045년까지 하고 싶다면 2045년 쓰시면 되지 뭐. 아니 그건 쓰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월별로 이렇게 하면 월로만 가는 거니까 내가 일일이 쓰고 싶다. 예. 그러면 그냥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는 뭐 매월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10년만 할 거야. 10년. 지금부터 10년. 그럼 반복 종료를 클릭해서 이제 2024년까지가 되겠죠. 2024를 매달 클릭해갖고 넘어가기 힘들면 아예 숫자를 쓰시면 돼요. 여기 2024년까지 이렇게. 그러면 딱 날짜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일정을 잠깐만 보세요. 제가 일정 수정했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딱 누르면 이렇게 떠. 모든 일정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모든 일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새벽 컴퓨터 교실이 6시 반이 아니라 6시 40분서부터 한대. 6시 20분서부터 한대. 그럼 클릭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시 20분서부터 20분이라 그때는 써야지 뭐 이렇게 20분 쓰고, 여기도 2시간 하면 8시 20분까지지 이렇게. 그래서 수정을 딱 저장을 누르면 이번만 그렇게 하는 거냐? 이번만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후로부터 계속 그럴 거냐? 이번만 하는 거는 그 날짜만 변경되는 거고요. 향후 모든 일정은 뭐죠? 이전 거는 냅두고 이후 거.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 입력한 거야. 그럼 모든 일정을 또 바꿔야 되겠죠. 자, 지금 내년 1월 1일서부터 3개월 동안 수업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알고 봤더니 일정이 바뀐 거야. 이 10분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 모든 일정을 해놔야겠죠. 그래야 다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12월 13일 날은 수업을 뭐 땡겨서 한대, 늦춰서 한대, 요때만. 그러면 뭐예요? 이번 일정만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13일 이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12월 13일서부터 시간이 조정이 된대. 그럼 향후 모든 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 거는 어차피 뭐 지나간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뭐 어떤 일정 바꾼다 그러면 이제 20분서부터 다 바뀌는 거죠. 쪼르륵 다 바뀌는 거죠. 참고로 12월 13일 날은요 수업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보충 일정을 제가 사무실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했거든요. 수업을 못할 것 같아서. 왜냐면 학부모 연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막둥이 학교가 좀 특수학교잖아요. 기숙사 생활하고 제복 입고 하니까. 그리고 군대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생활을 모르면 부모들이 반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학생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학생은 4박 5일 연수를 받고 학부모는 이제 하루. 그래서 애 엄마를 가라 그랬더니 혼자는 못 가겠대요. 저랑 같이 끌고 가야 되겠대.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인데 그런 용어들이 낯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도 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침 9시부터예요. 그래서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게 하루 종일. 이제 1차 그렇게 하고 2차는 이제 학생들은 2차 4박 5일.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13일 날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날은 클릭해가지고 뭐 하면 되죠? 일정 수정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딱 해가지고 뭐 휴강이라고 쓰면 그럼 뭐가 되죠? 그 날짜만 그런 거죠. 그럼 이때 이번 일정만 그러면 다른 거는 딱 괜찮은데 12월 13일 같으면 여기다 휴강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내용에다가 휴강 이래서는 거. 아직 정확하게 일정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일단은 13일 날은 아마도 제가 수업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새벽반 특성상 앞으로 당기기도 힘들고 뒤로 연장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건 좀 불편할 것 같은 사무실하고 조정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다시 제가 사무실에 합의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6시 30분 새벽 컴퓨터방으로 인력을 해놨는데 그날이 휴강이면 다시 휴강으로 하면은 말 걸로 휴강이라고 딱 나오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고쳤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고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일정을 바꾼다든지 뭐라고 이렇게 글자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그날만 그럴 거냐 아니면 다 바꿀 거냐 그거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묻는다는 거죠. 묻지도 않고 그냥 휴강이라고 딱 나오는데 선생님 제가 그냥 새로 입력하신 거 아니에요? 네, 새로 입력한 거. 그러면 안 되지. 일정을 수정을 해야지. 예, 일정을 새로 수정하셔야지. 그 먼저 써놓은 거 지우려면 어떻게 돼? 자, 보세요. 선택해놓고 삭제 누르시면 돼요. 삭제. 선택하고 삭제. 그러면 그날만 삭제할 거냐, 다 삭제할 거냐, 이후 삭제할 거냐, 또 묻죠. 그렇죠. 이번 일정 이번만 하면 되겠네. 없어.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세요. 연습이라는 그 캘린더 일정 옆에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누르시고 캘린더 설정을 눌러요. 네, 캘린더 설정을 누르면 공유하기라고 있어요. 공유하기.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전자우편 주소, 지메일 주소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럼 그분이 지메일로 캘린더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도 떠요. 내 일정이 그 사람한테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 자격증 시험 일정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체크한, 요것도 이렇게 자격증 시험 일정을 여러분 이제 공유를 해 드렸고요. 얘를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아까
제 일정이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나타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요 로그아웃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동글뱅이가 있죠? 예, 저는 이제 사진을 등록해놨고 여러분들은 거기 동글뱅이로 나와 있는데 그 클릭하시면 로그아웃이 있어요.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라고 저도 나갔다 다시 들어요? 하지 마세요. 노트북은 하지 마세요. 다른 캘린더도 있는데요. 다른 캘린더 중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캘린더들이 있어요. 여기 다른 캘린더에 가면은요. 재미있는 캘린더 검색하는 게 있는데 유대교 휴일, 이슬람 휴일, 정도교 휴일, 과테말라 휴일, 교황청 휴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스포츠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농구, NBA 농구 일정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야구 일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여기 이제 우리나라 현재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지금 미국에서 하는 야구 일정이잖아요. 예, 올스타전 뭐 이런 거를 추가하면 근데 캘린더 일정이 쫙 들어가요. 그러면 그날 무슨 뭐 어느 팀하고 시합을 한다 이런 게 다 나오나 봐요. 저는 뭐 관심 없어서 안 하는데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일몰일출 시간이 있어요. 일몰일출 이거 필요하신 분들 있어요. 그렇죠. 몇 시에 해가 뜨고 몇 시에 해가 지는 거 이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뭐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 있지만 초보자들은 이런 거 일정을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거 일몰일출 시간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의 위상이라 그래서 달이 지금 금음달인지 초생달인지 보름달인지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우주력도 있어요. 우주력. 우주력은 뭐야? 모르겠네. 그 다음에 날짜 번호 달력이라 그래서요. 오늘이 326일째예요. 1년 365일 중에서 이렇게 날짜 순번 날짜로 나타나는 예, 그런 달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몇 번째 주인지 47번째 주라고 써있네. 그렇죠? 47번째 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뭐 주번호라든지 뭐 날짜 번호 달력이라든지 뭐 일몰일치 시간 같은 거는 추가 누르면 들어갑니다. 여기 주번호라든지 구독 취소 그래서 뭐 주번호 날짜 번호 달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추가하면 하나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캘린더로 돌아가서 보면은 왼쪽에 다른 캘린더에 보면 날짜 번호 달력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326일째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나타나요. 326일째 325일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밑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일정하고 우리 큰애 일정하고 같이 놓다 보니까 예, 제가 요런 강의할 때 우리 애는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뭐 두 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연습 갖고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우리 영업팀이야. 중부 주식회사 영업팀인데 과장님도 그렇고 주임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영업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잖아. 스케줄을. 그러면 여기다가 공유하게 들어가서 부장님 전자우편 주소 과장님 거 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의 영업일정이잖아요. 영업일정. 영업일정 안에다가 우리 직원들 전자우편 주소를 다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장님도 나머지 우리 직원들 거 다 적어 놓겠죠. 과장님도 다 적어 놓겠죠. 그러면 내 캘린더 안에는 우리 영업팀 직원들의 모든 일정들이 그 사람들의 영업활동 일정들이 밑에 쭉 뜨겠죠. 마치 제가 여러분들 그 자격시험 일정 공유해드린 것처럼 그렇죠? 공유해드린 것처럼 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과장님이 오늘 이 시간에 뭐 어디 누구를 만나고 있지? 하고 알 수가 있죠. 그게 캘린더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실은. 개인 일정도 중요하지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얘를 스마트폰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